총 비용은 179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은 포인트만 수리를 해서도 집의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성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 8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저희가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매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햇볕이 겁나게 좋네요. 날씨 너무 좋고, 자, 경치 너무 좋고. 여기가 어디냐? 자, 여기는 이제 경주 시래동이라고 하고요.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대표적으로 근처에 가까운 곳에 불국사가 있어요. 불국사 다들 아시죠? 불국사의 종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이제 여기가 있는데, 자, 여기는 그 동부 이끌림 아파트라고 저희가 1월 초에 낙찰을 받았던 건물입니다.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이게 감정가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2025년 1월 7일 날에 감정가의 약 35%인 1216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싸게 받았죠. 이거 5층인데 이 전 소유자는 이 집을 이제 새로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약 1억 6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을 정도로 이제 그 가격을 생각해 보면 분양 받으신 분에 비해서 정말 3분의 1 가격에 저희는 낙찰을 받았다. 감정가에 대비해서도 3분의 1 가까운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받았고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월, 3월, 4월, 5월까지 지금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명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저희가 1억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매도를 내놨어요. 매도를 내놨는데 3월, 4월, 5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이제 집을 크게 수리는 하지 않고 대략 이제 청소만 하고 이제 집을 부동산에 여러 군데 올려놨습니다. 근데 안 팔려! 안 팔려!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 안 팔리는 집을 어떻게 팔 것이냐?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보죠. 안 팔리는 집은 어떻게 하면 파나?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빌라인데도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깔끔하죠? 자, 그래서 안에 들어왔거든요. 이 건물이 준공이 된 게 사용 승인일이 2016년입니다. 9년 정도 됐는데 약간 컨디션이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준신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트월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요렇게 한번 와보실래요? 요렇게 보시면 앞에 공원도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요 에어컨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거실 하나, 방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8평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넓진 않지만 좁지는 않은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안방에 하나,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까지 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어진 것 치고는 굉장히 이제 짱짱하게 잘 지어졌죠. 그래서 이게 분양될 때만 해도 이제 1억 중반대의 가격이었다. 근데 저희는 5천 초반에 이거를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집이 안 팔리는 이유가 그럼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도 이건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거 그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 알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받은 거겠죠. 왜 매도가 어려울 수 있느냐? 첫째로 너무 지방 소도시입니다. 경주라는 지역 자체가 인구가 약 24만 명인 지방 소도시입니다. 근데 그 지방 소도시 중에서도 여기 시래동이 경주에서도 외곽이고 이제 그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제 작은 동네다 보니까 이사나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지역인 건 알고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사실 이 집이 용도상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란 건 주택이 아니라는 거고, 물론 주거 전입을 하게 되면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제 주거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취득할 때 취득세가 4.6%가 나오게 되거든요. 취득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 하신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가격을 충분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9천도 안 되는 가격에 매도가를 해놨어요. 이 인근 주변에 비슷한
컨디션과 구조의 집들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저렴하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두세 달이면 매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1월 초에 낙찰받고 현재까지 이제 4개월의 시간이 그냥 쭉 흘러버렸습니다. 4개월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안 팔리면 제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가격을 내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 가격만 주구장창 내리는 건 우리 수익률도 안 좋아지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상품의 경쟁력을 올리는 거예요. 이 경매를 낙찰받아서 매도를 내놓은 집도 저희에게는 이제 상품이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는 이제 상품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 주택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건데 이 상품을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집을 이쁘게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집은 저희가 낙찰받고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인테리어를 안방이랑 작은 방에 도배만 했습니다. 도배 비용이 그때 이제 한 50만 원이 안 들었어요. 도배만 해놨는데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기를 집의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보려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끝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고 가격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문을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중문이 아직 안 왔어요. 여기에 중문이 들어올 거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천장을 따라서 중앙 복도에 6인치 다운라이트, 집중형 다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훨씬 밝아지고 집이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방도 다운라이트를 많이 시공해줬죠. 기존에는 이제 어두칙칙해서 이 후드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후드가 빛나죠. 후드가 훨씬 예뻐 보입니다. 똑같은 후드인데도 조명을 어디에 설치해 주느냐에 따라서 훨씬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꽃도 DP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꽃도 DP 해주면서 분위기를, 주방 분위기를 한층 모델 하우스처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작은 방 한번 들렸다 갈까요? 이쪽 이제 입구 들어오자마자 작은 방이 있는데요. 작은 방도 기존에는 형광색 사각등 하나만 달려 있었던 것을 3인치 다운라이트 주백색으로 조명을 분산시켜 줌으로써 훨씬 더 방의 무드가 살아납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무드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부에는 걸레바지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필름 작업을 통해서 지저분한 부분들을 가려주는 리폼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화장실도 다른 거는 손댄 게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는 LED 등 하나만 들어와 있었던 거를 다운라이트 4개로 조명을 분산시켜 줌으로써 이 조명만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조명만으로 화장실 분위기가 한층 더 세련되게 변했습니다. 자, 제일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거실인데요. 거실이 기존에 딱 이 실링팬이 있던 위치에 여기도 사각 하얀색 형광등 2개짜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2개짜리가 달려 있었는데 이 사이드에 있는 다운라이트 숫자를
4개에서 이쪽은 7개로 쫙 밀려버리고, 그리고 이 반대쪽도 2개에서 5개로 다운라이트를 벽을 비춤으로 해서 무드를 잡아봤어요. 우물천장 안에는 총 8개의 다운라이트를 주백색으로 설치를 했고요. 가운데 실링팬을 달아줬습니다. 실링팬은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크지만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방과 난방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들 설치하고 계시죠. 넘어가 보실까요? 큰 방인데요. 이 큰 방도 걸레바지 상태가 조금 지저분한 감이 있어서 흰색 필름지로 리폼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조명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기존의 이 위치에 사각 LED 등 주광색 등 하나만 달려있던 거를 분산시켜서 배치를 해줌으로써 방 분위기가 한층 아늑하고 세련돼졌어요. 욕실도 앞전 욕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일절 건들지 않고 이쪽에 깔랑 하나 달려있던 조명을 다운라이트 4개로 분산시켜줘서 마찬가지로 조명으로 무드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거실에 이런 소품을 배치해 줌으로써 거실이 휑하게 비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공간이 예뻐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소품들을 한번 배치해 보았어요. 매수 희망자들이 집을 보러 오셨을 때 아무래도 휑하고 정리가 안 된 집보다는 봤을 때 예쁜 집이 훨씬 더 구매 의욕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보았고요. 자, 여기 총 공사 비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기 배선 작업을 하는데 요거는 셀프로 하지 않고 전기 기술자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선 작업을 하는데 토탈 70만 원이 들었고요. 제가 조명을 사서 조명을 셀프로 달았기 때문에 조명 자재값만 해서 약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명 작업을 하는데 토탈 비용은 9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주문을 해놓은 중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해서 7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접 지업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도배지를 재단을 하고 풀을 발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비용은 4만 원 이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만 원 이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우물천장 한 칸 도배하는데 비용은 4만 원 밖에 들지 않았어요. 요 실링팬 같은 경우에는 실링팬을 설치 기사님을 불러서 시공하게 되면은 약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제품에 따라서 좋은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상도 들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실링팬을 구매해서 셀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각 방에 걸레바지에 필름 리폼 작업을 하는데 필름도 재료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재료비는 약 5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은 179만 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단돈 179만 원으로 이 집을 분위기를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자, 이거를 셀프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까지 낮출 수가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프를 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작업을 시키신다고 하면은 사실 이 가격에는 좀 힘드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적은 포인트만 수리를 해서도 집의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집을 다시 사진을 찍고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다시 매도를 내놓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부동산에 매물이 다 나가져 있는 상태고 집을 보러 손님들이 오고 계시지만 지금 석 달이 넘게 매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집을 보시게 된다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매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제 다음 영상에는 이 집을 매도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길 기대합니다. 우리 브랜드 카페에 들어오셔서 경매와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도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